안녕하십니까. TU뉴스 엄하정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그의 가족이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우리 대학과 공동 참배를 했습니다. 또한 참배 후 우리 대학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과 가족 일행 10명이 현충일을 사흘 앞둔 6월 3일 동명대와 함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동명대와 참전 미군은 묘소를 둘러보고 참배를 하며 나라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동명 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한국의 발전사를 담은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또 동명목재 창업자인 고 동명 강석진 회장의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로 인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였습니다. TUTV 이민희입니다. 지난달 9일에 실시되었던 14일 전국 고교생 디자인 미술 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송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건축디자인관 동명갤러리에서 제14회 전국 교교생 디자인 미술 실기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총 434명의 입상자가 뽑힌 가운데 총학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1년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을 수여했습니다. 30일 시상식을 진행한 전국 고교생 디자인 미술 실기대회는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5월 9일에 열렸습니다. 참가자 814명은 건축디자인관에서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상황 표현, 칸 만화, 수채화, 소묘 부분으로 나뉘어 대회를 치렀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조형원리 이해도 및 완성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결과 총학상 대상 박혜린, 금상 이창은, 은상 이은지 이유민, 학장상 동상은 김신영, 이서영, 이윤지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상을 받을 줄 모르고 잘해봤자 특선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대상을 받아서 처음에 못 믿고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저라서 기뻤어요. 학생들의 작품은 시상식이 진행된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5일 오후 5시까지 갤러리에 전시됐습니다. 시상식 작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이 담긴 독특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TU뉴스 송지영입니다.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중앙도서관. 다양한 도서들로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도서관을 서은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의 정보와 좋은 학습 환경을 가진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어학 능력 향상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도서 활용의 효율화를 줍니다. 도서관 1층에는 자유열람실, 3, 4, 5층에는 인문사회 과학자료실, 공학 건축 디자인 자료실, 어문학 자료실 등 각 층별 주제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간은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뉘어 다릅니다. 자료실 및 정보검색실은 학기 중에 9시부터 21시까지 열리며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열립니다. 자유열람실 또한 학기 중과 방학 중 개관 시간이 다릅니다. 학기 중에는 6시부터 23시까지 개관하며 방학 중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자 서비스 중인 어학학습용 앱북이란 어플이 있습니다. 이 앱북 어플은 영어, 회화, 토플, 탭스, 중국어 외 각종 어학학습 등이 서비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으며 A 앱도서관으로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중앙도서관을 많은 이용 바랍니다. TU뉴스 서은비 기자입니다. 여름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져가는 기온으로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 문제입니다. 여름철엔 자칫 잘못해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김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질환인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은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규균, 장염 비브리오균 순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감염 후 빠르면 2-3시간, 늦어도 하루 안에 발병하며 증상은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고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입니다. 식중독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수산물, 어패류, 육류와 같은 음식물은 74도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거나 냉장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10도 이하의 보관 온도를 지켜야 합니다. 외출 후 기가 10분만 아니라 수시로 손을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누 거품을 이용하여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 15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준다면 손 씻기만으로도 많은 질병이 예방이 됩니다. 만약 식중독의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TV뉴스 김성근입니다. 여름철 문제는 식중독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철 자외선도 그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에 대해 잘 알고 자외선 차단에 힘써야 합니다. 여름에 중요한 자외선 차단, 이에 대해 황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고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엔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품처럼 여겨집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과 함께 햇볕도 강해지고 있어 피부 노화 방지와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옷이 계속 짧아지고 선크림도 다 녹아내리고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SPF와 PA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SPF 숫자와 PA 플러스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 차단을 바르는 방법은 이거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제, 보호막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햇빛 노출 30분 전에 가볍게 펴 바르시고 피지선 분비나 땀 그리고 외부 환경 때문에 최소한 2-3시간 만에 다시 더 발라주는 것이 효과를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SPF와 PA 등급이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크지만 피부에 민감할 수 있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뉴스 황원석입니다. 벌써 2014년 1학기가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1학기의 마지막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면 기다리던 방학이 찾아옵니다. 방학 동안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2014년도 1학기 마지막 TV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학기엔 발빠른 소식과 더욱 알찬 내용을 담은 TV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